안녕하세요, 오신만입니다.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론가 놀러가고 이렇게 주말 혼자 집에 있는 중입니다. 오늘은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아니, 결혼의 좋은 점보다는 결혼하고 난 후 심적 변화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.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. 결혼 한 달 전 아내와 난 같이 살기로 했어요. 그리고 아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날 난 기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.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타난 아내의 여행 가방을 내가 받았는데 진짜 묵직했어요. 이제부터 아내의 묵직한 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. 앞으로 내가 한 여자가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묘했어요. 연애하다가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던 사이라 과거에는 완전히 내 여자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내 여자란 생각이 들었고요. 여자와 헤어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. 그렇게 아이 둘을 낳고 올해로 11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. 결혼은 내 생각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. 결혼을 해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난 그 말에 지극히 공감합니다. 결혼하고 나서 혼자 할 때 느껴보지 못한 불안, 행복, 슬픔, 걱정, 미안함을 느꼈고 혼자 살 때 느끼던 감정과는 많이 다릅니다. 결혼 후 가장 큰 변화가 오는 시점이 바로 아이의 출산이에요.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도 있어서 결혼한다고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에요. 난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내 조카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내 아이는 다르더라고요. 정말 이뻤어요.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자식이 나를 닮아 이뻤습니다. 아마 나와 닮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내 자식이 이쁜 건 날 닮았고 내 분신 같은 느낌? 또 다른 내 자신같이 느껴졌어요.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마냥 힘들 줄만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도 엄청났습니다. 그냥 내 자식의 모든 행동이 다 이뻤어요.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죠. 이쁜 내 아이를 보면서 이젠 10대 후반, 20대가 된 내 조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누나가 맞벌이를 해서 영유아기 때 조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컸는데 난 외삼촌으로서 내 조카한테 이 장난감이나 인형 한번 사준 적이 없었고 손잡고 같이 놀러 간 적도 없던 이 무심한 외삼촌이었어요. 20대 초반 철부지 외삼촌으로서 내 어린 조카한테 작은 선물 한번 안 해준 게 너무 후회스럽고 조카들한테 미안했습니다. 결혼하는 이렇게 내 주변, 내 가족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었죠. 그리고 잊고 살았던 이 아빠와 새엄마에 대한 미움이 다시 생겼어요. 나는 어릴 적 많이 맞고 자랐어요. 새엄마가 내 나이 5살 때 들어갔고 6살 때부터 맞았던 걸 기억하는데 그냥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고 이런 게 아닌 그냥 폭행을 당했죠.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미운 짓을 해서 화가 나도 내가 맞았던 것처럼 우리 애를 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. 이 작은 아이를 때릴 때가 어디 있나 싶었죠. 그래서 내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부모님이 진짜 싫었어요. 결혼 전엔 돈이 없고 삶이 힘들어 그랬나 보다라고 엄마 아빠의 행동을 이해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나니까 과거의 내 부모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. 한 10년 전에 엄마한테 물었어요. 그렇게 때리고 미워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나가서 편하게 혼자 살지. 왜 같이 살면서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했냐고.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. 엄마는 내 돌직구를 듣고 놀랐습니다.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다.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난 새엄마한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어요.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 밉고 싫었는데 왜 버티면서 자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했는지 난 그게 궁금했어요.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색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우리도 건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.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는 아내나 나한테 아무런 사고가 없길 바랬어요. 아내는 아이가 아프면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이 똥 색상이 이상하거나 아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면 아이가 아픈지 살펴요. 난 아이가 보채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나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이 방치하는데 아내는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. 병원에 도착 후 치료받는 아이를 보면서 만약 아내가 없이 나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 치료 시기를 놓쳐 아이한테 이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는 어릴 적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크게 아파야만 병원에 간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. 여하튼 아내가 아이를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일은 내가 신경 안 쓰게 돼서 바깥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내의 건강도 많이 생각합니다. 만약 아내가 없다면 나 혼자 집안일과 양육, 바깥일을 동시에 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.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 엄마를 일찍 잃었고요. 그 사건이 우리 형제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줬는지 알기 때문에 내 건강과 아내의 건강을 신경 쓰며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난 바로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고 푹 잡니다. 아내는 알아서 늘 병원을 잘 찾아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족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
미국 이민은 포기했어요. 병원비가 비싸잖아요. 결혼 후 의료비도 부담스럽게 지출이 돼요. 결혼 전에는 없던 지출 내역이죠. 그리고 결혼 후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졌어요. 결혼 후 자식을 낳고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상상을 못했습니다. 나도 나이가 들고요. 이 사업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. 특히 사교육비. 애가 커갈수록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이게 다 돈입니다. 그리고 애들이 성장기 금방금방 크니까 매년 옷도 신발도 사야 돼요. 또 그렇다고 싸구려 옷만 입힐 수도 없고요. 왜 20대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돈 10,000원 쓰는 거 그리 벌벌 떨고 쫌생이처럼 굴었는지 이해가 가요. 주변에 200만원으로 세네 식구를 부양하는 친구가 있어요. 한 달 용돈 15만원, 30만원을 살면서 이 용돈을 모아서 아내 생일, 결혼기념일을 챙겨요. 진짜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습니다. 내가 고등학교 시절 26년 전 반 친구들 한 달 용돈이 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는데 40대 성인이 된 지금 돈을 벌면서도 10대 시절보다 가난하게 살아요. 나 역시 결혼을 앞두고 가장 후회했던 게 돈 좀 더 모아둘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 스스로 돈 좀 모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부족하다 느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모아놓은 돈이 소진됐어요. 부잣집 아내랑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난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. 결혼 11년 차가 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가족의 체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쓴 거예요. 막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옛날 여유 있을 때 돈 관리 잘할 거라는 후회가 계속 밀려와요. 근데 솔직히 생활비 부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. 남자는 가장의 자존심 때문에 아내와 아이의 길을 죽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불필요한 가족의 체면 유지 비용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 남자, 이 남편이 직장 생활 생각보다 오래 못합니다.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남자가 30살에 결혼해도 길게 직장 생활해야 20에서 25년 사이에요. 저 시기에 번 돈으로 집 사고 자식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. 부자가 아닌 이상 결혼식 비용이나 첫 아이한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. 이 본 게임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. 돈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건 아닌데 하지만 가족의 건강, 교육, 생활을 책임지려면 일반적인 사람의 평균 수입보다 많아야 돼요. 특히 남자 혼자 돈을 벌면요. 결혼하고 출산 후 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 시간의 흐름을 격하게 느껴요. 아기였던 자식이 어린이가 되고 지금은 청소년이 돼가고 있어요. 그만큼 나와 아내는 늙어간다는 뜻이죠. 아이를 키우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5살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편해져요. 그리고 진정한 내 편이 하나 생긴 느낌이 들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뭔가 이룬 것 같은 보람이 들어요. 10살이 넘어가니까 엄마 없어도 혼자 밥 차려 먹고 동생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.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족들이 격하게 반겨주거나 그러지 않아요.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각자 알아서 놀지만 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. 난 아버지로서 대우받고 가장의 위험을 대놓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. 내가 어떤 대우와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그때부터 가족이 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. 그냥 애들이 건강히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죠. 집에 오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요. 아내와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아요.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. 난 비어있지 않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난 아이들이 날 잘 따르지 않아도 그저 아이들이 잘 크고 아내와 나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집안에 큰 소리만 안 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. 늘 얘기하지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없이 불행이 안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혼 후에 더 이상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껄떡대지 않고 감정 소비를 안 해도 되니까 좋았어요. 살면서 성격, 외모 좋은 여자를 만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요. 저런 여자를 다시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죠. 찐따 남자들은 다들 알겠지만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이 호흡이 안정이 안 되고 말도 병신같이 하고 평소에 안 하던 등신 같은 행동을 합니다. 애초에 상대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한 건데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화가 나고 다른 남자랑 친하게 지내거나 애인이 생기면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요. 애초에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나 혼자 미쳐 돌아버립니다. 이런 내 자신이 나도 너무 싫었어요. 내가 왜 이러나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별 의미 없는 행동 말 한마디에 야 그날의 내 컨디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해요. 설사 내가 원하는 이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고 이별을 하고요 다시 새로운 여자랑 저 짓을 하려니까 설레임보단 막막했어요. 이젠 좀 편해지고 익숙하다 싶으면 찾아오는 이별. 부자가 되려면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 여자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이게 우울해지고 컨디션 난조가 오면 한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혀요. 날 힘들게 한 전 여친의 미움보다 여자 문제로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내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더 컸어요. 결혼하고 나니까 진정한 내 여자를 얻은 것 같아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.
그리고 저런 감정 소모를 안 해도 되니까 좋았어요. 결혼하고 여자를 돌처럼 보게 되니까 이쁜 여자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도 없었고, 감정 없이 대하다 보니까 어떨 땐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해요. 내 아내도 연애 때랑 결혼 후 출산을 하니까 정말 달랐어요.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같은 여자여도 여자친구랑 아내는 완전히 달라요. 결혼을 해도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이 많은데 난 지금 데리고 사는 여자 관리하기도 벅차요. 바람을 피려면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기억력도 좋고 신경 쓸 일도 많아요. 난 게을러서 못합니다. 지금 내 모습으로 젊고 이쁜 여자를 꼬실 수도 없고 힘들게 이루는 내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나요? 난 연애와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했어요.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. 좋은 점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요. 내가 사람을 외롭게 하는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내가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. 연애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자상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. 결국 연애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알았어요. 결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내가 없는 지금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 상황에서도 난 설거지가 귀찮아서 이렇게 대충 식사를 합니다. 작년 우리 형이 고독사를 했어요. 유품 정리하러 형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이 건강한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더라고요. 인스턴트 음식만 있었고 나 역시 혼자 살 때 고독사한 형처럼 살았어요. 혼자 살 때 집에 있으면 늘 외로웠고요. 그 외로움이 내 삶을 좀먹는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갔을 겁니다. 작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내 상황에 못 이겨간 거예요. 아마 나도 혼자 살았다면 고독사한 형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. 결혼 후 처갓집이란 새로운 집안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고 좀 부자연스럽지만 새로운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. 나는 우리 집의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내가 딱히 시댁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. 종교가 달라도 난 아내한테 우리 집안의 종교도 강요하지 않아요.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.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 집안의 전통을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뭐 결혼하면 삶에 의욕이 생긴다든지 친구 관계 등 할 말은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얘기들이라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만 해봅니다. 결혼 전에는 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잠시 누리는 자유일 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. 하지만 평생 이러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. 그럼 영상을 마칩니다. 안녕히 계세요.